우리가 지금 마이스터 랩2 3회차인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약간 스페셜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품종 스터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스페셜한 것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계 3대 이제 주정강화 와인이라고 해서 그 포마 쉘을 얘기했습니다. 포트, 마데이라, 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라 그랬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주정강화 와인들이 있지만 이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잘 연구되고 알려진 것들만 뭐 스터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르투갈 지역에서 나오는 주정강화 와인 두 가지를 볼 건데 토착 품종 위주의 재배 이렇게 적어놨죠. 네. 그리고 뭐 독특하거나 주정강화 와인이 유명하다. 뭔가 희한한 스타일의 그런 와인이 많고요. 뒤에 제가 지도 드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를 적어놓은 건데 좀 지역 특성이 어떤 것 같아요? 포르투갈 와인 산지들이 올려주네. 네, 가까워요. 가깝고 되게 붙어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 해안가 다 해안가야 다 해안가야. 이 번호가 그 이제 파란 글씨 보시면 DOC, DOP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디오씨. UCG.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DOC? 이탈리아. 이탈리아. 근데 참 언어는 다른데 희한하게도 조성이 똑같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PDO, PGI 얘기했었죠. 그 PDO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었고 PGI는 그냥 그 산지만 증명해주는 그 정도 레벨이었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DOC 혹은 DOP가 이제 PDO에 해당하는 등급이고 순서가 달라졌어요 왠지. 네. 이 IGP가 PGI에 해당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 PDO라는 등급 자체가 EU에서 좀 협의해가지고 최근에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DOC를 썼었는데 좀 이 P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좀 DOP도 같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고 이 IGP는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옛날에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그 비뇨 헤지오날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명칭도 뭐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DOC들이 많은 곳이 이 해안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해양성 기후가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위도가 낮아져도 그렇게 막 덥지 않은 특징, 좀 그런 특징이 있고 좀 내륙으로 넘어갈수록 좀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후를 왜 얘기하는 거냐? 더워지면 그만큼 좀 익은 느낌의 와인이 생산이 될 거고 시원하면 그만큼 좀 라이트한 와인이 생산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신선한 와인을 만드는 곳이 그 비뇨베르데라고 이 01번 보이죠? 해양 기후의 최 북단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완전 상큼한 화이트를 좀 만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력으로 봐야 되는 곳은 북동 쪽에 도우루. 네. 도우루 보이죠? 도우루. 네. 이게 도우루라고 있는 이유는 그 이 포르투갈어는 모음이 끝에 나오면 변하는 특징이 있는 게 이를 진짜 이라고 읽고 오를 우라고 읽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도우로가 아니라 도우루라고 읽는 거고. 네. 그래서 도루 혹은 도우를 읽습니다. 이 도우를 왜 이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가 오늘 이제 마실 포트의 생산지. 이 포트가 뭐 밑대 지방에서도 가끔 생산되는데 거의 이제 95% 이상이 여기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도우를 생산이 됩니다. 뭐 포트가 아니면은 이 포트에도 쓰이는 여기 보면은 또우리가 나시오나우라는 품종이 있어요. 나시오날이라고 읽을 것 같지만 이게 역시 L이 끝에 붙으면 또 우라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포르투갈에 되게 우로 꺾이는 발음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책들에 보면은 이제 토리가 나시오날이라고도 적는데 실제 발음은 이제 또우리가 나시오나우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랑 마데이라 있었죠. 마데이라 자체가 섬 이름이에요. 마데이라 제도. 포르투갈령의 저 포르투갈 본토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만 마데이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자 브랜드 이름이 되겠고. 그래서 약간 지역적인 거 좀 봐두시고 대충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그 모스카토 품종, 우리 모스카토 마셔는 봤죠. 좀 그 모스카토계 품종을 이용해서 주정광화를 만드는 그 세투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스카테우드 세투발 이런 와인을 만드는데 이거는 뭐 오늘 마셔보진 않을 거라서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라벨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좀 간단하게 포르투갈 와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좋은 게 비뉴 왠지 약간 그 바인하고 달랐죠. 바인. 우리가 포도밭을 또 바인야드라고 그러잖아요. 빈야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비뉴 하면 와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베르데 하면 초록색이라는 뜻인데 이 다시 지도로 넘어가서 비뇨베르데라고 있죠. 비뇨베르데. 이 비뇨베르데라는 곳이 약간 지역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초록색 와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약간 푸릇푸릇하고 어린 그런 와인을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두로라고 쓰는데 아무튼 이 마두로가 보이면은 오래됐던 뜻, 뭐 숙성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틴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틴또 블랑카 로사도 이렇게 세 가지 용어는 좀 알아놓으셔야 이게 뭔지 알겠죠. 그리고 뭐 아데가 하면은 와인 양조장. 프랑스에서는 이 샤또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뭐 다다음 주쯤에 나올 겁니다만 아무튼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조장 자체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 퀸타, 비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 퀸타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냐드를 뜻한다. 포도원, 포도농원. 혹은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크리라고도 하죠. 크리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뭐 프리미에 크리, 그랑크리 이런 것도 다 많이 나올 건데 미리 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와인 마시면서 맨날 보는 단어 레세르바, 레세르바 맨날 나오죠. 포르투갈에서는 레세르바라는 말이 숙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냥 도수만 높으면 레세르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 가하파 이거는 뭐 자주 나온 단어 아닌데 이 콜레이타는 많이 나와요. 콜레이타는 빈티지라는 뜻이다. 이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콜헤이타라고 읽지 않고 이게 많이 콜헤이타라고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포르투갈어는 자음 뒤에 h가 붙으면 이게 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이타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앞에 빈호라고 읽지 않고 비뉴라고 읽었죠. 비뉴. h가 붙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단어를 알아두면은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언어도 배워가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우리가 스페인 때 안 했는데 스페인 나올 거라서 안 했는데 프랑스 때도 이런 거 진짜 많을 겁니다. 단어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포트와 마데이라 지역을 좀 보여줬는데 이 지도랑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근데 여기서 막 우리가 자세한 걸 뭐 볼 건 아니고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그거 보면은 도우르 베이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꾸 뭐 퀸타데 퀸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퀸타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냐드라는 뜻이라고 했죠. 빈야드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농원 농원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좀 그렇게 여러 군데가 위치해 있고 이 포트라는 말의 어원은 위에 그림 보면 그 도우르밸리가 있고 리버 도우르가 있죠. 이 도우르강을 왼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오포르투가 있습니다. 오포르투가 이 항구인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마데이라는 좀 눈여겨볼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보라색이 농원인데 보면 다 해안이야.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데이라가 굉장히 더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더워서 포도가 다 익어버려가지고 바닷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거. 네. 물론 그래도 더워요. 그래서 마데이라는 굉장히 더운 지역에 생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우리가 지역을 받고 좀 특징을 좀 볼게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강화 와인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번에 쉐리 어떻게 강화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쉐리도 강화 와인이잖아. 어떻게 강화했어요? 빨리 저번에 했던 거 자료 꺼내봐. 저번에 몇 개. 어서. 자, 쉐리의 강화 파트 한번 보세요. 포티피케이션 한번 보세요. 내가 맞출 거야. 정유? 브랜디. 브랜디. 브랜디는 뭐죠? 음. 브랜디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 과일. 과일을 중류. 그렇지. 과일 수를 중류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와인을 중류했다? 브랜디. 뭐 사과주를 중류했다? 브랜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브랜디는 그러니까 와인 중류한 거예요. 자, 근데 알코올 몇 프로의 브랜디를 첨가한다고 했어요. 제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이거 핵심이야 이거. 알코올 95%. 95%는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도수 95%가 친구다. 이 95%는 도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물리학과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했어 이거. 했어. 와인의 향은 유지가 된다? 술 마시기 전에 실천 뭐라고? 와인의 향은 유지가 된다?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게. 음. 그러면 와인의 향이 유지가 된다는 건 이 브랜디에는 맛이 있다 없다? 나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했어. 그러니까 95%까지 중류를 했다는 거는 중류를 끝까지 돌렸다는 소리야. 그 공비 혼합물까지 돌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류를 아무리 해도 이제 96% 이상은 안 올라간다 이런 소리 했잖아. 중류 가지고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뉴트럴 스피릿이라고 해요. 96%짜리를. 왜냐면
그 우리 위스키나 꼬냑 이런 거 마시면 원재료의 향이 남아있잖아요. 숙성도 해가지고 오크통의 향도 있지만 근데 96%까지 증류를 하면은 다른 향이 다 날라가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그냥 순수한 알코올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보드카 같은 느낌. 보드카 원액 느낌 정확히. 엄청 진한 보드카. 근데 물론 이제 조금의 풍미 남아있겠죠. 약간은. 근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근데 포트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자료 한번 봅시다. 알코올 몇 프로의 브랜디? 75.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증류주의 향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트는. 이게 약간 신기한 특성이에요. 자 그리고 포트 마데이라의 쉐리와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강아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쉐리랑 마데이라. 포트랑 마데이라는 똑같은데 알 것 같아. 쉐리랑 뭐 반려도중. 그렇지. 오.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야 쉐리는 언제 주령을 넣는다? 발효 끝나고 끝나네. 발효 도중 강화한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발효 도중 강화한다. 발효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효모가 죽는다. 죽는다. 근데 우리가 와인이 드라이한 이유는 에탄올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중간에 죽여버리면 당이 남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다음은 숙성. 우리 강화와인 중에 숙성 안 하고 됐던 거 없었죠? 그런 묵직한 파워가 오크 향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산화를 많이 의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크통에서 산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완전히 밀폐가 돼서. 그렇지 완전 밀폐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널빤지를 이렇게 쌓아다가 금속으로 묶어놓은 구조다. 근데 스테인리스 탱크랑 유리병은 다르겠죠. 공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그냥 안정화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빠른 숙성을 의도하고 싶다면 작은 오크통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큰 오크통을 써야 된다. 그렇죠. 포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큰 오크통을 사용해서 천천히 숙성시켜서 거의 산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 루비포트. 그게 아니라 작은 오크통으로 빠르게 산화를 시키는 그런 숙성감을 중요시하는 게 토니포트. 애초에 1차적인 그런 포도 자체의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린 루비, 숙성감을 많이 살린 토니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포트는 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이걸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데이라는 되게 희한한 숙성 방식이 있어요. 마데이라는 보면은 그 에스투파쟁 보여요. 에스투파쟁 3번 마데이라 3페이지 3번 에스투파쟁 스테인리스 탱크에다가 코일 감싸가지고 열화를 시켜요. 일부러. 다른 와인에서는 이 짓거리 하면 미친 짓이라고 해요. 우리 와인 보관할 때 30도만 넘어가도 덜덜 떨면서 보관해요. 왜냐면 와인이 끓어가지고 코르코로 막 끓어 올라버릴 수도 있고 산화가 엄청 돼가지고 맛이 가버리니까. 와인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3도 언제나 12도, 13도 정도. 되게 서늘하게 보관하는 게 정석이고 높아도 25도는 안 넘어가게 해라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50도 정도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온도죠. 그래서 일부러 열화를 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마데이라. 물론 옛날 옛적에 마데이라에서 와인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아까 마데이라는 어떤 지역이다? 대감산. 덥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어요. 그게 칸테이로 방식이고 밑에 있는 이 칸테이로 방식을 보면은 오크통 아니면 큰 유리병에 와인을 넣어서 열이 엄청 들어오는 그런 뜨거운 방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갈색으로 만든 다음에 햇빛에서 그냥 바로 쬐고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숙성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보다 후자가 아무래도 좀 더 천천히 숙성이 되고 더 고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테이로가 좀 더 고급이고 에스투파 방식이 좀 더 빠르고 가성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방식, 현대식 방식. 둘 다 열화 숙성이 된다. 마데이라는 열화 숙성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 포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인데 도중에 브랜디를 넣어서 발효를 멈춘 와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크게 뭘로 갈린다고요? 포트의 스타일은? 루비, 토니. 자, 루비 포트 1000리터 이상의 큰 오크통에서 3년 이내에 짧은 숙성을 한다. 네. 아주 큰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잔여물을 싹 필터링을 해가지고 뭐 어차피 오래 병 숙성을 할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드세요라는 스타일입니다. 루비 포트라는 거는. 근데 토니 포트는 350에서 600리터 일반적인 위스키 오크통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그래서 약간 산화도 우도하고 오크의 느낌도 많이 내고 가장 그래서 포트 회사에서 내는 그 기본 라인업들이 루비, 토니 이렇게 나와요. 보통 한
싸게는 10,000원 후반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3, 4만 원까지 하는 그 정도 좀 저렴한 와인들이 루비, 토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중에 그 레세르바 루비, 레세르바 토니 이거는 한 또 5, 6년 숙성한 거. 좀 더 숙성한 건 이제 레세르바 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아예 년수를 표기한 것도 있어요. 에이지드 토니.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나오고 뭐 가끔 5, 60년 되는데 5, 60년은 뭐 가격이 뭐 거의 막 60년 이런 100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토니는 아무튼 오래 숙성할수록 좀 고급이다. 근데 이게 좀 하나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그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위스키 라벨에 12년이 적혀 있으면 모든 원액 중 최소가 12년이다. 그게 보장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 포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10년이 적혀 있으면 8년과 12년을 섞어서 10년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근본 없다. 약간 근본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가 가진 않는데 그래서 결국 맛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막 많이 깨는 그런 와이너리가 나오면 다 입소문을 타겠죠. 이것도 뭐 필터링 편입해서 막 병숙성 우리 다른 와인 먹는 것처럼 뭐 셀러를 오래 둬가지고 병숙성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보관 자체는 오래됩니다. 이런 스타일들이 원체 그 산화를 많이 견딘 와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오픈하고도 뭐 1년을 버티는 그런 와인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와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콜리에이터가 무슨 뜻이라 했죠? 아까 콜리에이터. 콜리에이터가 무슨 뜻이죠? 빈티지는 뜻이라 그러죠? 빈티지. 근데 웃긴 게 이 4번 봐봐요 4번. 빈티지가 또 있죠. 신기하죠? 자 무슨 차이냐? 콜리에이터 포트는 토니 스타일, 빈티지 포트는 루비 스타일. 둘 다 빈티지인데 그냥 루비나 토니는 논 빈티지예요.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콜리에이터나 빈티지라고 적혀 있으면 빈티지다. 필터링해서 병립하고 출시한다. 이것도 약간 숙성하면서 발전하는 걸 기대하는 와인은 아니고요. 필터링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빈티지 포트는 일단 아무 빈티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샴페인이랑 비슷해도. 그 좋은 빈티지만 만들 수 있어요. 병입 규정이 그 4번 빈티지 포트 네 번째 줄 보면은 수확 후 둘째 7월 1일부터 셋째 11월 30일 내에 병입되어야 함. 그러니까 숙성을 18개월 내지는 36개월 사이로만 한다. 숙성. 네. 그러니까 한 18개월에서 2년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게 짧죠? 그냥 루비 포트도 3년 정도 하는데 2, 3년 하는데 짧게 통수성하고 병숙성을 오래 해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제일 사실 어린 빈티지 포트는 정말 파격적으로 짧게 숙성을 해서 나온 것도 2018 빈티지, 2017 빈티지 이런 것들. 20 빈티지, 21 빈티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아예 나올 수 없죠. 빈티지라는 건 포도의 생산 연도이기 때문에 와인 병입 연도가 아니라. 그래서 엄청 오래 숙성된 그 토니 포트를 제외하면은 이게 가장 고급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비싼 빈티지는 그냥 빈티지 와인 하나가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일 싸다 그래봐야 일단 기본 10만 원부터 시작, 15만 원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얘는 정말 포트 중에서 독보적인 특징이 얘가 유일하게 병숙성을 오래 시키면 맛이 좋아져요. 장기 병숙성 시 50년까지도 맛이 발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빈티지 포트는 30년에서 50년 정도 됐을 때 가장 맛있다 그래요. 이걸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게 LBV 포트인데 Late Bottled Vintage. Late Bottled Vintage에서 LBV 포트입니다. 이건 좀 루비 스타일인데 일단 4에서 6년 대형 통에서 루비 스타일로 수성된 다음에 생산이 되는 건데, 이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도 안 해요. 그래서 침전물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습니다. 숙성이 되면. 근데 이 LBV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약간 잘 나온 고급형들은 필터링 안 해서 내고, 그냥 보급형으로 싸게 낼 거면 필터링을 합니다. 이 필터링 한 것들은 거의 막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좀 그냥 고급 루비 정도. 빈티지는 최고급 루비. LBV는 약간 보급형. 또 빈티지 포트인데 빈티지가 아닌 게 이 크러스트 포트예요. 크러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안 나와서 이거는.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된 논빈티지 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화이트 포트도 있습니다. 오늘 마셔볼 건데, 화이트 포트는 드라이한 스타일, 뭐 드라이하지 않은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청포도 품종으로 생산하는 포트고, 그렇게 명망 높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화이트나 로제 포트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레드 위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자, 다음 뒷장. 그래서 이 그림은 약간 도식화해서 이 포트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시는 거고,
레드 포트라고 하면 루비 포트인 거고, 뭐 루비다, 톤이다 이렇게 뭐 숙성 방식에 따라 다르고, 뭐 숙성 연수 보시고, 뭐 오래 숙성해서 블렌딩하면 톤이, 최소 7년 숙성해서 빈티지면 콜레이타, 짧게 숙성해서 블렌딩 되면 루비, 빈티지면 빈티지, 뭐 좀 늦게 빈티지가 이제 병입이 되면은 뭐 LBV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데이라의 스타일 한번 봅시다. 마데이라는 좀 짜잘한 스타일이 많긴 한데 일단 빈티지거나 빈티지가 아닌 건 보자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포트는 좀 기억할 게 많은데 마데이라는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갑시다. 시험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낼 겁니다 이거. 빨간색 가져와. 아무튼 보면은 대충 뭐 파이니스트 초이스 셀렉트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저가형이다. 보면 에스투파젬으로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에스투파젬으로 만드는 건 다 저가형이고 좀 밑에 쪽에 이 칸테이루가 많죠. 이건 다 고급형이다. 고급형 마데이라는 이 칸테이루 방식을 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숙성 연수도 좀 보장이 돼 있죠. 이 5년, 10년, 15년이라는 건 최소로 믿어도 되는 거다. 좀 싼 거는 틴타 네그라몰리라는 품종으로 많이 만들고, 그리고 좀 많이 섞는 편이에요 이 품종을. 싼 건 좀 블렌딩을 많이 하는데 이 스페셜 리저브, 막 익스트라 리저브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단일 품종이랑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싼 거 좀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오늘도 섞은 거랑 단일 품종 둘 다 먹어볼 겁니다. 뭐 빈티지 마데이다가 또 논빈티지보다 비싸겠죠. 뭐 맨 아래 뭐 아까 나왔던 단어 나오네요. 뭐 가카페이나 이런 거는 칸테이루 방식으로 20년 이상 숙성시킨 단일 빈티지 이거 매우 비싸겠죠 이런 거는. 자, 품종도 잠깐 볼게요. 근데 품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품종이 이게 포르투갈에서 안 나와요 아예. 이 공부해봤자 다른 데서 안 나와. 그렇다면. 그래서 그냥 대충 들어놓으시고 네.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 그 또우리가 나시오나오 이거 하나만 또우리가 기억합시다. 또우리가 나시오나오. 발음도 다. 그니까. 약간 일본 좀 달라붙는데. 일본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거는 약간 다른 포르투갈 와인을 만들 때도 나온 말이에요. 나 이거 못 보고 그냥. 또우리가. 이게 유명한 이유는 이제 가장 좀 튼튼하고 진한 맛을 내는 품종이어서 고급 포트를 만들 때도 이게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3번 마데이라로 넘어가면은 마데이라는 이 품종 자체가 약간 당도를 얘기해줘요. 보면 아까 틴타 네그라몰리 나왔었죠. 약간 보급형 스타일 만드는 게 틴타 네그라몰리. 그리고 세르시아르라고 나와 있으면은 가장 가볍고 완전 드라이한 스타일. 세르시아르. 그리고 베르델료라는 품종은 미디엄 스타일. 그리고 말바시아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제 가장 단 스타일인데 이 말바시아의 옛날 이름이 보알과 맘지라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다른 품종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같은 품종이에요. 너네들 같은 품종이야. 형제였다. 아침 드라마 그 내 말이. 아 이거 뭐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프로에서. 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하고 미국의 침판델이 다른 품종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같은 품종이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칠레 까르메네르하고 그리고 그 메를로가 같은 품종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달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었다. 아무튼 이 세르시알, 베르델리오, 말바시아 혹은 뭐 보알, 맘시 이런 거는 당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에 발라놓읍시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대충 달랐다. 뭐 참고용으로 마데이라의 당도, 이거 마데이라의 당도는 우리 스파클링에서 했던 것처럼 막 숫자까지 막 부리가 12g/리터가 이 정도까지 중요하지 않는데 한 가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 게 드라이라고 써져 있는데 50g부터 시작해요. 꽤 달죠. 우리 50g부터는 미디엄 스위트로 공략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물론 마데이라는 약간 근본이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준을 깨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충 드라이라고 써져 있어도 달 수 있다 정도 알아봅시다. 그리고 스위트 대신에 리치라는 표기가 많다. 리치라고 적혀 있으면 스위트다.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자, 마지막 장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포트 마데이라시 이 포마시의 차이를 잘 알아보시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3대 주정강 와인에 해당하는 이 포마시를 잘 알아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놨어요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거 테이스팅 합시다. 진짜 먹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 와인 주면 바로 시작하세요. 네.